하태경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네, 요즘 핫해요. 당 자체가. 그래서 제가 오늘 폭탄선언 하나 하려고요. 어떤 폭탄선언이요? 오늘 마지막 고별 방송을 해야 되겠습니다. 유성엽 의원이 오늘 국민의당에 나오셨는데, 예, 국감장에서 왜 TBS에서 정치 얘기하냐고, 안 된다고. 일주일 정도 지났나요? 2주 정도 됐네. 2주 정도 지나가서 본인이 나와서 정치 얘기 하셨어요. 예. 근데 아무튼 네. 제가 뭐 교섭단체 지금 깨진 것에 대한 제가 책임이 있고. 본인이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어쨌든 뭐 지도부 일원으로서 예. 아무튼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이 프로의 어떤 하태하태 유쾌함을 예.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마음의 큰 부담입니다. 네. 아무튼 우리 시청자분들 저 많이 미워하시다가 요즘 좀 많이 사랑해 주시는데 네. 그럼 마음이 아픕니다만은. 이번 주는 더 이상 하태경 방송이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예. 자, 그런 심정이시라고 합니다. 예, 이제 방송을 하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하시고 아마 이 방송 그래도 오늘 할 이야기는 다 하고 가겠습니다. 네, 그 기분 충분히 했고 다음 주 다시 나오실 겁니다 아마. 자, 웃는 건 제가 하고 그러면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은데 9명이면 예상했던 숫자보다는 좀 많습니다, 그죠? 저는 한 7명 정도로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막판에 한 2분 더. 막판에 2분 합류하신 분은 누군가요? 뭐 저희들이랑 인간적으로 좀 친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야기를 잘 나누고 허심탄회 예, 굉장히 정말 형제같이 예, 같은 정치인이라고. 설마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가겠는가 하는 분들. 예. 그러니까 정치가 인간에 보다 더 위에 있다. 근데 그건 또 사실 뭐 맞는 이야기긴 하죠. 공적인 게 사적인 것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데 뭐 이게 공적인 거라기보다는 이번에 보니까 아무튼 보수가 마음은 갈대고 몸은 철새다. 마음은 갈대고 몸은 철새다. 예. 자, 여러 가지 할 얘기가 있으실 것 같긴 한데 그중에서 일단 이 탈당을 사실상 이끈 분이 김무성 전 대표 아닙니까? 그러게 이번에 그 김무성 대표 별명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원래 무대였잖아요. 무성대장. 예. 그래서 무대에서 무쫄로. 무쫄로. 예. 그 별명은 이전부터 있었잖아요. 최근에 제가 확인했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는 다른 사람 몰라도 뭐 여러 가지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뭐 문재인 정부가 너무 잘못하기 때문에 막아야 되고 등등등등. 근데 김무성 대표는 보도되기로는 그리고 저도 그냥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보도된 대로 유승민 의원이 새누리당을 탈당을 마지막까지 하지 않고 본인은 여기 남아서 역을 바꿔보겠다라고 하던 분을 사실은 최종적으로 끌고 나온 분 아닙니까? 실제로 당시에 이제 친박들을 향한 역사의 간신들이라고 정말 직설적으로 비난을 했죠. 예. 그리고 근데 이제 최근엔 또 뭐 서로 바퀴벌레라고 막 욕하고 있고. 근데 이제 본인이 이 간신배들한테 굴욕을 한 거죠. 대굴욕을 하신 거고. 근데 아무튼 본인은 굉장히 현실적인 합리주의자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한신의 고사 있잖아요. 가랭이 밑으로 기어 들어갈 상황이 되면 기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김무성 대표는 들어가더라도 뭐 친박 청산 이런 게 아니라 친박들하고 대타협하는 거죠. 사실 이제 거의 묵계를 이미 하고 왜냐하면 뭐 들어가서도 친박 청산 내가 앞장서겠다 하면 그 안에 있는 친박들이 김무성 들어오지 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뭐 친박들 그 대표 되시는 분은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김무성 대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그 밑에 이제 조금 이제 쫄병급 되는 분이 뭐 이제 뭐라고 사과해야 된다. 이런 제스처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건 그건데 제 말은 사실상 끌고 나온 당사자고 그리고 안 나온다고 하는 유승민 의원조차 마지막까지 끌고 나온 당사자로서
그렇게 해서 이제 보수를 새로 만들어 보자고 막 얘기하다가 이제 거꾸로 제일 먼저 또 끌고 들어간단 말이죠. 유승민 자신이 끌고 나온 유승민 의원은 이제 나온 이상 우리가 세기를 가보자 어렵더라도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김무성 의원 본인은 적어도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명분상 좋아 너희들은 가라. 하지만 나는 최소한 유승민을 설득할 때까지는 남아야 되겠다. 이 정도 모습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자리에서 김무성 대표 계속 비난하기보다는 저는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정치 안 하겠다. 구질구질하다는 거죠. 야, 제목 나오는 김무성 구질구질. 안 웃는다면서 웃고 계십니까? 슬프시다면서? 예. 아니 그 배신감도 있는 거죠. 그런 종류의. 아니 어려운 일 같이 하자고 하다가 혼자 가버리면 어떡하나. 근데 김무성 대표 정치 스타일이 보면 이 48시간 뭐 그 유명한 법칙도 있고 네. 상황 합리론자입니다. 상황이 변하면 언제든지 말을 갈아탈 수 있는. 네. 그건 뭐 입증됐어요, 사실. 그렇죠. 이번에. 아주 놀랍게 네. 변신하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변하는 주기가 속도가 너무 빨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김무성 대표는 사실 본인이 이제 정계 은퇴한다고 그 대선 당시에. 그랬죠. 예, 국회의원 출마도 안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끝이라고. 예. 근데 아마 그 부분도 다 지금 이제 뒤집지 않을까. 그래서 김무성 대표는 이제 홍준표 대표 이후에 한국당에 이제 당권 공백이 생긴다. 자기가 차지하겠다. 뭐 이런 야심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런 야심이 있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확인하셨어요? 아니면 들어갈 리가 없죠. 자기가 뭐 거기 가서 뒤에 뭐 쫄병하려고 들어가는 건 아니고 대표를 또 하고 싶은 거죠. 아니면 본인이 그렇게 안 들어갈 겁니다. 근데 직접 대표도 뭐 최소한 뒤에서 이렇게 힘을 가지고 조종하는 배우가 될 수 있던. 그러니까 마지막 한번 흔들어 보고 싶다. 나름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본인의 시대가 끝났다 하는 것을 국민들은 다 아는데 본인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본인이 다시 그 국민들의 마음을 바꿔낼 수 있을지 뭐 정치는 가능성의 영역이기 때문에 봐야 되겠지만 갈수록 추해지는 것 같습니다. 추해진다. 무쫄 구질구질 추해진다. 제목 많이 나왔고요. 이거는 어떻습니까? 사실 지난번 탈당 13명 예. 탈당 때는 진보 보수 가릴 거 없이 비난 여론이 굉장히 높았어요. 예. 그리고 언론들도 그렇게 바라봤습니다. 보수 진보 언론 양쪽 모두 다 뜬금없이 갑자기 이게 무슨 짓이냐. 명분도 안 내고.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때보다 명분이 더 뭐 나아진 건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가지고 이제 막 이것이 뭐 대단한 일인 것처럼 해서 가긴 했는데 근데 그 전에 이 소위 탈당파들이 요구했던 것에서는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하나 가지고 될 리가 없다라고 말하던 분들인데 그렇게 가면 사실은 언론이 딱 짚어서 이거 명분이 안 되고 지난번 말과 다르지 않냐라고 지적해 줘야 되는데 보수 언론은 지금은 명분이 되는 것처럼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것도 사실 그래서 맞습니다. 과거에도 대통령 탈당 사례가 여럿 있었죠. 예, 뭐 많습니다. OS나 DJ 같은 경우도 탈당을 했고. 정권 말 되면 이제 나가라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는 완전 뒷북이잖아요. 예. 이미 했어야 되는 탈당인데 예. 이제서야 했고. 작년에 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한다면. 예, 이미 근데 이제 문제는 뭐 그걸 뭐 탈당 시켰다고 해서 비난할 건 아니지만 예. 그것이 뭐 의미가 없는 것인데도 예. 의미 부여를 하는 데 있어서 뭐 보수 언론이 그나마 도와주고 있는 부분이 있고 네. 그리고 이번에 탈당하시는 분들도 적어도 서최는 네. 출당을 시켜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던 분들이죠. 했었죠. 네. 거기서 이제 본인들도 많이 후퇴를 한 거죠. 그래서 모양이 많이 좀 깎이는 지금 그런 방식의 이제 탈당입니다. 그런데 뭐 실제로 국민들은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요즘은 민심은 댓글을 보면 안다. 댓글을 뭐 보면은 뭐 칭찬하는 댓글이 없죠. 칭찬할 거리도 없고 명분도 안 되는 것이고요. 전직 대통령들 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정권 말 되면 정권의 인기가 떨어지니까 당이 부담이 돼서 탈당하라고 요구하고 실제로 다들 탈당했죠. 현직일 때 살아있는 현직 대통령 뭐 말기를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일 때 탈당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지금은 뭐 탄핵되고 수감된 전직 대통령이 탈당하는 게 뭐고 대단한 거라고 이렇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서청원 최경환 출당을 포기했다는 거죠. 사실상 포기했어요. 실제로 서청원 대표가 뭐 녹취록 깐다 그러니까 네. 확 쫄아가지고 이제 홍준표 대표가 그럼 출당 문제는 정우택 대표가 알아서 하세요. 네. 그건 원내 의총을 해야 되니까. 한번 뺀 거죠. 예, 근데 정우택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바른정당 사람들 받기 위해서 우리 당 사람들 내쫓는 건 못한다. 예. 본인 끝난 거예요. 이미 공식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정우택 대표한테 하세요라고 말하기 전에 이미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정우택 대표한테 맡긴 걸 보면 이미 끝난 거고, 그러니까 이제 서청원 대표가 역공을 홍준표 출당시키겠다. 뭐 이렇게 역공을 자신을 좀 얻은 거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탈당해가지고 바른정당 9명이 들어간 것과는 별개로 홍준표 대표 체제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느냐의 문제도 또 남아 있는데. 남아 있습니다. 그건 제가 볼 때는 안철수 대표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이용주 의원이 그랬잖아요. 자료를 홍준표 대표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우리 당이 가지고 있다. 저는 본인은 안 가지고 있고 당에 누군가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그걸 했는데. 뭐 봤다는 식으로 이제 뭐. 그죠. 아니 그럼 당 대표잖아요. 당 안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당 대표가 그러니까 이번에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 대표가 맞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공개하느냐. 당에 있는 거니까 당에 있으면 안철수 대표가 공개하시라. 그러면은 지금 소위 말하는 정치권의 적폐, 현실 살아있는 적폐, 홍준표 대표 날릴 수 있죠. 홍준표 대표가 살아있는 적폐로 이제 이제 뭐 끝장이야 끝장. 그러니까 이제 보수 언론이 사실은 보수 지지층에게 이 정도면 명분이 되니까 봐주자라고 하는 뉘앙스를 깔고 보도를 하는 거죠. 공격하지 않는 자체가. 이제 거기서 핵심이 홍준표 대표, 홍 대표를 개혁 보수 반열에 올리는 시도인 거죠. 그 박근혜 대표를 출당시키는 게 상당한 개혁이다. 이제 우리 당내에서도 논란이 있었어요. 논란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저가 대표적이죠. 뭐 서청원이나 홍준표나 똑같은 썩은 보수다. 홍준표 50 보고 서청원 100보다 뭔 큰 차이가 있느냐. 실제로 우리 뭐 의총에서도 그런 논란이 있었어요. 홍준표 대표한테 탈당파들은 홍 대표한테 힘을 실어줘야 된다. 탈당파들은. 뭐 한국당 안에서 개혁을 하려고 그런다. 그걸 원하겠죠, 홍 대표도. 그렇게 해주고 그렇게 포장하고 싶은 거죠. 홍 대표를 엄청난 개혁가로 포장을 해야 본인들의 탈당이 합리화되는 것이고. 그건 뭐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저는 연내로 홍 대표가 똑같은 썩은 보수다라는 게 저는 확인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홍 대표를 흔들기도 쉽진 않아요, 사실은. 그런 뭐 자본들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뭐 권한 정지 얘기도 나오고 친박 쪽에서. 근데 친박 쪽이 그렇다고 지금 힘을 막 낼 만한 상황도 안 되지 않습니까? 친박도 사실 제스처라고 봐야죠. 저는 서청원 대표가 공개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서 이제 국민의당에서 홍준표 대표도 카드가 있거든요. 한 번 먹은 놈이 계속 먹는다 이 말은 서청원 대표를 향해서 했는데 그 말은 나도 깔 거 있다는 거예요. 그 행간을 읽어보면 서로 협박 중이에요. 서로 협박 중인 거죠. 그래서 제3자가 나와서. 그래서 저는 국민의당이 가지고 있다면 국민의당이 공개해서 이 판을 정리해 줄 수 있다. 근데 보통 이렇게 녹취록 공방에서 제3자가 녹취록을 까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싸움 구경 즐겁게 하고 최대한 서로 박치기 하라고 내버려 두지. 근데 어쨌든 이용주 의원은 본인의 말에 책임을 져야죠. 사실 뭐 국감장에서 했던 이야기 일부러 국감장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그걸 노리고. 그렇겠죠. 보도될 면책 특권이 있으니까. 그리고 보도될 가능성이 100%니까요. 그때 얘기하면. 어제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절 보는 게 씩 웃고 가더라고요. 내가 죽가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엘리베이터 여러 분 있어가지고 내가 물어보진 않았는데. 씩 웃으자 물어보시는. 아니 뭐 나한테는 없어 이거 아니겠어요? 있어도 없다고 하겠죠. 거꾸로 이게 유승민 의원의 기회가 될 거라고 하는 시각도 없는 건 아닙니다.
물론 기회가 그 됩니다. 기회가 오래 버텨야 나올 거라고들 얘기하죠. 기회가 되는데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이제 유승민 대표한테 간곡하게 욕을 했는데 당 대표를 나한테 달라. 제 말 좀 들으라고. 첫 번째는 한국당과 차별화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이번 이제 보수 탈당파 숫자를 더 줄일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 어떻게 하면 차별화가 확실히 됐으면 우리 당 지지율이 올라갔고 근데 차별화가 안 되고 국민들이 볼 때는 한국당이나 뭐 바른정당이나 거기서 거기 아니냐. 맨날 거의 비슷해요 사실. 이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표가 됐으면 확실히 차별화가 됐다. 근데 그래서 유승민 대표한테 스타일을 바꿔라. 점잖은 정치하면 안 된다. 핫한 정치 해라. 이게 하나고. 두 번째는 그거 못 바꾸겠으면 날 다 이거 아닙니까? 그 뒤에 행간의 이야기는. 유승민 뭐 선배는 저한테 뭐 하태경이 대표하면 참 잘할 것 같다는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뭐 안 돼. 저는 기회가 앞으로 많이 있으니까 지금 유승민 스타일로 한번 승부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우리 노회찬 정의당 선배를 강사로 한번 모실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 비교섭 단체 노하우 애환 투지 투지 그 정말 웃기면서도 신문지 깔고 들어눕는 그런 만용 이런 게 왜 필요하냐? 만용이 아니라 뭐랄까요 재치 아닙니까 재치 그리고 연출력 제가 볼 때는 좀 웃겼는데 국민들이 볼 때는 또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보는 평가랑 이게 참 어려운 게 국민들 시선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잘 캐치하는 사람. 근데 사실 홍준표 대표도 그걸 잘해요. 홍준표 대표가 그걸 잘하니까 그러니까요. 그 유일한 장점이에요. 유일한 장점. 사실 우리가 적장이지만 홍준표 대표의 장점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배워야 됩니다. 대중 눈높이에서 이해가 가도록 자기 주장을 하는 거 능력이 탁월하죠. 바퀴벌레라고 어떻게 딱 규정을 하고 본인도 같은 과인데. 홍준표 대표가 대중 눈높이 맞추는 거 아주 잘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노회찬 대표도 모시고 노회찬 대표도 마찬가지고 대중 눈높이에서 딱딱 귀에 꽂히게. 이제 우리 당 의원들이 체질 개선해야 됩니다. 하태경만 나와서 떠들면 안 되고 다 노회찬, 하태경처럼 바뀌어야 됩니다. 저는 사실 정의당 스타일이죠. 바른정당에 있지만 탈당 선언입니까 이거? 정의당과 교섭단체는 쉽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그 투지를 배워야 됩니다. 광야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거 절실하다고 봅니다. 이정미 대표가 안 그래도 2부에 나오셨다 갔는데 비교섭단체는 유령 취급을 갖는다. 그게 이제 견디기 힘들 것이다. 와서 강의 좀 받으라. 그 얘기 안 그래도 하긴 했습니다. 우린 매일 정동강 가야죠. 이제 기자분들이 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기자분들 찾아가면 돼요. 맞습니다. 그런 자세의 변화가 있으면 바른정당 회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11명인데 그 11명 중에도 또 추가 탈당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 이 20명 의원이 인간적으로 굉장히 끈끈했습니다. 그렇겠죠. 힘든 시간을 같이 버텨왔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까지도 제가 정말 막 마음이 아팠던 게 전당대회 연기 좀 하자. 그러면 한 달이라도 안 나간다고 하지 않느냐. 그럼 먼저 나갔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계셨는데 제가 막 눈물을 머금고 한 달 연기하게 되면 탈당하는 시점은 미룰 수 있겠지만 우리 당에 영원히 죽는다. 국민 앞에 같이 한 약속인데 아무런 명분이 없지 않냐. 연기할 명분이. 그리고 실제로 남지사가 그 합당 전당대회 요구를 했는데 통합전당대회 한국당하고 홍준표 대표가 그 다다음 날 그 꼼수다. 안 한다. 그리고 남경필 복당도 없다. 그렇게 그냥 뭐 이런 자에 거절을 했습니다.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명분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저도 뭐 최대한 성의껏 명분만 있으면 나도 해줄 수 있다. 우리 동지들 뭐 그렇게 간절하게 같이 있고자 한다면 그래서 몇 분들이 좀 인간적으로 충격을 좀 받은 상태고요. 근데 어쨌든 잘 추스르고. 그럼 절대 떠나지 않은 사람의 숫자를 꼽자면 거꾸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면 또 그러면 떠날 수도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절대 어떤 경우에도 상황 변화와 무관하게 이분들은 안 떠난다. 5-6명 됩니까?
하태경 한 사람 확실히 안 떠나죠. 네. 그건 제 문제니까 네. 제가 이야기할 수 있고. 의원님 갈 데도 없잖아요. 저는 한국당 해체를 위해서 뭐 갈 데가 있어요. 떠난다고 하죠. 다음 총선 때까지 네. 한국당 해체를 위해서 끝까지 약속을 지킬 것이고요. 의원님하고 유승민 의원하고 이해은 의원 최소한 3분 정도 그 정병국 의원 나머지 의원분들도 네. 뭐 떠나겠다는 마음은 없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 당의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비전과 전략 여기에 실패하면 우리 당은 끝납니다.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런 겁니다. 여론조사 같은 거 보면 그냥 단순한 정당 지지율 말고 바른정당 지지자들 중에 지금 현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60%가 넘습니다. 보통 보면. 그러니까 제 말은 바른정당이 당연히 야당으로서 현 정부에 대해서 각을 세워야 하는 상황들이 오긴 하지만 아까 뭐 이제 차별화 말씀하셨길래 자유한국당은 1부터 100까지 다 반대잖아요. 지금 그렇죠. 1부터 75번까지만 반대가 아니라 1부터 100까지 전부 다 반대란 말이죠. 근데 바른정당은 그렇지 않은 점이 있었을 수는 있으나 안 보였기 때문에 똑같이 1부터 100까지 반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태가 한 이야기 중에 대부분이 한국당과 차별화되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빨갱이 장사하면 안 된다. 뭐 어젠가요? 어제도 저 누구야 전희경 의원이 임종석 실장한테 한마디 했더라고요. 아직도 빨갱이. 내가 그걸 딱 보면서 아우 김진태 긴장하겠네. 저거 내 영역인데. 그래 어쨌든 뭐 전희경 의원은 저도 그 전부터 아는데 이제 여자 김진태죠. 여자 김진태고. 근데 이제 문제는 김진태 의원은 19대 때 이제 통진당이라는 살아있는 이제 종북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파괴력이 있었고 이제 뒷북이죠. 전희경 의원 뭐 또 실제로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김진태 의원은 공안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은 알아요. 조금은 아는데 저는 공안 사범이어서 제가 제일 잘 알죠. 소위 이제 공격하는 주사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잘 모르는 게 한 번 영원한 빨갱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저 북한이 저 모양인데 어떻게 똑같이 지금 북한 이게 또 언제적 얘기입니까 지금? 30년 전 이야기예요. 30년 전에. 80년대 이야기예요. 80년대. 그래서 제가 청와대에 있는 사람이 아는데요. 이석기 같은 사람 없어요. 그래서 주사파 공격 해봐야 맥히지도 않고 어르신들 그냥 아직도 뭐 박지원 빨갱이 뭐 이런 뭐 김대중 빨갱이 이런 어르신들한테는 먹히지.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는 임종석 실장 뭐 저랑 뭐 과거에 가까웠고 요즘 그래도 잘하는 것 같아서 제가 힘내라고 하는데 과거에 그런 생각 했다 맞다. 안지사도 똑같은 공격을 당했어요. 반미청년 해가지고. 근데 안지사도 대선 때 내가 뭐 똑같은 생각하는 줄 아느냐. 그렇게 한마디를 하면 돼요. 솔직하게. 근데 그걸 가지고 뭐 민주화 투쟁 그때 민주화 투쟁도 했지만 뭐 그때 종북한 것도 맞거든. 그러니까 그걸 부정하려고 하지 말고. 본인은 거기서 빠져나왔다고 선언을 일찍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한때 했는데 지금은 그 생각하고 완전히 멀다. 이런 이야기 그냥 공개적으로 하면 제가 볼 때는 어르신들 표도 민주당이 많이 가져갈 겁니다. 그건 전제가 있죠. 인정을 해버려야 되니까 앞에 그게 잘못됐다고. 근데 그렇게 잘못됐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그건 그때 그 시절에 그 가치가 있었지만 지금 또 다른 생각을 한다. 지금 생각이 다르다. 이 정도 이야기하면 되죠. 자, 남 걱정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청와대 비서실장을 걱정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6명은 됩니까? 지금 뭐 11명이 다시 스크럼 끌고 그 결의를 저희들이 조만간 할 겁니다. 이 중에 4명만 더 가면 그쪽에서는 원하던 120명을 채우는데. 한국당에 이제 방해 공장이 심각하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원래 순차적으로 빠져나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 2차 탈당은 있습니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호영 대표. 주호영 대표가 이제 2차 탈당을 굳이 본인이 이제 그 전당대회 끝날 때까지는 대표를 하시겠다. 하시니까 뭐 그건 뭐 우리 말릴 수 없고. 그럼 10명 되는 거고. 9명이죠. 조영 대표 포함해서. 포함해서 지금 9명이니까. 9명이고. 근데 이제 이번에 나가신 분들이 그 9분이 이제 남아 있는 분들에게 계속해서 또 작업을
하겠죠. 당연히. 작업 당연히 하죠. 그래야지 자기가 먼저 갔던 게 정당화되니까 당연히 하죠. 그래서 이제 저한테도 이제 많이 당부를 합니다. 이제 너무 아픈 이야기를 하지 마라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뭐 할 이야기는 원칙적인 이야기는 해야 되고, 남아 있는 분들 인간적으로 뭐 힘든 거 아는데 우리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득 중이고. 지금 전당대 지금 출마하셨죠? 하도 그렇죠. 안 돼가지고. 예, 지금 이번에 지난번에도 당대표 안 됐는데 이번에도 당대표 안 될 거 아닙니까? 경선 토론이 끝났고. 근데 지금 어떤 관심사는 대선 후보와 지금 이제 하태 간의 격차. 얼마나 될 것인가. 이 부분이 뭐 국민들이 관심. 지난번 전당대하고 마찬가지 방식으로 집계합니까? 똑같습니다. 여론조사 30%. 여론조사에서 꽤 많이 나오셨잖아요 그때. 뭐 제가 좀 이겼죠. 이겼는데. 이혜원 당대표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이제 유승민 후보와 저하고 뭐 여론조사 격차가 어느 정도 날지. 우리 대선 후보급인가 이렇게. 뉴스공장 시청자분들이 좀 도와주시면. 그럼 다음 시간에 나오실 때는 지금 그 격차 다음 시간이면 제가 한 말씀 빠뜨렸다. 이건 제가 좀 당부 부탁을 좀 드리고 가고 싶은데, 교섭단체 깨지면 제일 힘든 게 돈입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1년에 60억 받다가 20억으로 줄어요. 40억이 줍니다. 40억이 날아가는데, 그래서 뭐 저희들도 정리하고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바른정당 당직자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0만 원 당원 4만 명만 모으면 이게 40억입니다. 10만 원 1년에 10만 원. 월 만 원이죠.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10만 원 내가 10만 원 돌려받죠 사실은. 10만 원 당원 4만 명 모으고, 이게 이제 당 후원도 요즘 됩니다. 뭐 의원 개인 후원도 되고, 저도 요즘 많이 힘들어서 좀 도와주시고. 자, 이 말씀은 다음 주에도 나오겠다는 거죠. 제가 모금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마지막으로 하셨는데 이번 주 마지막이었던 걸로 정리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성적표를 들고 나오시겠네요. 유승민 의원은 어떤 격차로 대표가 공산이 가장 높죠 지금. 현실적으로 실력자인 거 제가 인정 안 할 수가 없죠. 그리고 하태경 의원은 과연 2위를 할 것인가 3위를 할 것인가 격차는 얼마 할 것인가 다음 주에 확인하도록 하고, 5명은 되는 거죠. 절대 탈당 안 한 사람들. 충분히 넘죠. 그 정도는. 7명까지 됩니까? 뭐 그거는 제가 다음 주에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최소한 뒤에서 이렇게 힘을 가지고 조종하는 배우가 될 수 있던. 그러니까 마지막 한번 흔들어 보고 싶다. 나름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본인의 시대가 끝났다 하는 것을 국민들은 다 아는데 본인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본인이 다시 그 국민들의 마음을 바꿔낼 수 있을지, 정치는 가능성의 영역이기 때문에 봐야 되겠지만 갈수록 추해지는 것 같습니다. 추해진다. 무쫄 구질구질 추해진다. 제목 많이 나왔고요. 이거는 어떻습니까? 사실 지난번 탈당 13명 탈당 때는 진보 보수 가릴 거 없이 비난 여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리고 언론들도 그렇게 바라봤습니다. 보수 진보 언론 양쪽 모두 다 뜬금없이 갑자기 이게 무슨 짓이냐, 명분도 안 내고.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때보다 명분이 더 뭐 나아진 건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가지고 이제 이것이 뭐 대단한 일인 것처럼 해서 가긴 했는데, 근데 그 전에 이 소위 탈당파들이 요구했던 것에서는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하나 가지고 될 리가 없다라고 말하던 분들인데, 그렇게 가면 사실은 언론이 딱 짚어서 이거 명분이 안 되고 지난번 말과 다르지 않냐라고 지적해 줘야 되는데, 보수 언론은 지금은 명분이 되는 것처럼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것도 사실
그래서 맞습니다. 과거에도 대통령 탈당 사례가 여럿 있었죠. 예, 뭐 많습니다. OS나 DJ 같은 경우도 탈당을 했고. 정권 말 되면 이제 나가라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는 완전 뒷북이잖아요. 예. 이미 했어야 되는 탈당인데 예. 이제서야 했고. 작년에 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한다면. 예, 이미 근데 이제 문제는 뭐 그걸 뭐 탈당 시켰다고 해서 비난할 건 아니지만 예. 그것이 뭐 의미가 없는 것인데도 예. 의미 부여를 하는 데 있어서 뭐 보수 언론이 그나마 도와주고 있는 부분이 있고 예. 그리고 이번에 탈당하시는 분들도 적어도 서최는 예. 그러니까 아무튼 보수가 마음은 갈대고 예. 몸은 철새다. 마음 갈 때 몸은 철새다. 예. 자, 여러 가지 할 얘기가 있으실 것 같긴 한데 그중에서 일단 이 탈당을 사실상 이끈 분이 김무성 전 대표 아닙니까? 그러게 이번에 그 김무성 대표 별명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원래 무대였잖아요. 무성 대장. 예. 그래서 무대에서 무쫄로. 무쫄로. 예. 그 별명은 이전부터 있었잖아요. 최근에 제가 확인했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는 다른 사람 몰라도 뭐 여러 가지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뭐 문재인 정부가 너무 잘못하기 때문에 막아야 되고 등등등등. 근데 김무성 대표는 보도되기로는 그리고 저도 그냥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보도된 대로 유승민 의원이 새누리당을 탈당을 마지막까지 하지 않고 본인은 여기 남아서 역을 바꿔보겠다라고 하던 분을 사실은 최종적으로 끌고 나온 분 아닙니까? 실제로 당시에 이제 친박들을 향한 역사의 간신들이라고 예. 정말 직설적으로 비난을 했죠. 예. 그리고 근데 이제 최근엔 또 뭐 서로 바퀴벌레라고 막 욕하고 예. 있고. 근데 이제 본인이 이 간신배들한테 굴욕을 한 거죠. 대굴욕을 하신 거고. 근데 아무튼 본인은 굉장히 현실적인 합리주의자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한신의 고사 있잖아요. 가랭이 밑으로 기어 들어갈 상황이 되면 기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김무성 대표는 들어가더라도 뭐 친박 청산 이런 게 아니라 친박들하고 대타협하는 거죠. 사실 이제 거의 묵계를 이미 하고 왜냐하면 뭐 들어가서도 친박 청산 내가 앞장서겠다 하면 그 안에 있는 친박들이 김무성 들어오지 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뭐 친박들 그 대표 되시는 분은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김무성 대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그 밑에 이제 조금 이제 쫄병급 되는 분이 뭐 이제 뭐라 사과해야 된다 이런 출당을 시켜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던 분들이죠. 했었죠. 거기서 이제 본인들도 많이 후퇴를 한 거죠. 그래서 모양이 많이 좀 깎이는 지금 그런 방식의 이제 탈당입니다. 그런데 뭐 실제로 국민들은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요즘은 민심은 댓글을 보면 안다. 댓글을 뭐 보면은 뭐 칭찬하는 댓글이 없죠. 칭찬할 거리도 없고 명분도 안 되는 것이고요. 전직 대통령들 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정권 말 되면 정권의 인기가 떨어지니까 당이 부담이 돼서 탈당하라고 요구하고 실제로 다들 탈당했죠. 현직일 때 살아있는 현직 대통령 뭐 말기를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일 때 탈당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지금은 뭐 탄핵되고 수감된 전직 대통령이 탈당하는 게 뭐고 대단한 거라고 이렇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서청원 최경환 출당을 포기했다는 거죠. 사실상 포기했어요. 실제로 서청원 대표가 뭐 녹취록 깐다 그러니까 확 쫄아가지고 이제 홍준표 대표가 그럼 출당 문제는 정우택 대표가 알아서 하세요. 그건 원내 의총을 해야 되니까. 한번 뺀 거죠. 근데 정우택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바른정당 사람들 받기 위해서 우리 당 사람들 내쫓는 건 못한다. 끝난 거예요. 이미 공식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정우택 대표한테 하세요라고 말하기 전에 이미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정우택 대표한테 맡긴 걸 보면 이미 끝난 거고 그러니까 이제 서청원 대표가 역공을 홍준표 출당시키겠다. 뭐 이렇게 역공을. 자신을 좀 얻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탈당해가지고 바른정당 9명이 들어간 것과는 별개로 홍준표 대표 체제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느냐의 문제도 또 남아있는데. 남아있습니다. 그건 제가 볼 때는 안철수 대표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이용주 의원이 그랬잖아요.
자료를 홍준표 대표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우리 당이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 제가 보면 저는 본인은 안 가지고 있고 당에 누군가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그걸 했는데. 뭐 봤다는 식으로 이제 뭐. 그죠. 예. 아니 그럼 당 대표잖아요. 예. 당 안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예. 당 대표가 그러니까 이번에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 대표가 하태경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네, 요즘 핫해요. 당 자체가. 그래서 제가 오늘 폭탄 선언 하나 하려고요. 어떤 폭탄 선언이요? 오늘 마지막 고별 방송을 해야 되겠습니다. 유성엽 의원이 오늘 국민의당에 나오셨는데, 예, 국감장에서 왜 TBS에서 정치 얘기하냐고 안 된다고. 일주일 정도 지났나요? 2주 정도 됐네. 2주 정도 지나가서 본인이 나와서 정치 얘기하셨어요. 예. 근데 아무튼 예. 제가 뭐 교섭단체 지금 깨진 것에 대한 제가 책임이 있고 본인이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어쨌든 뭐 지도부 일원으로서 예. 아무튼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이 프로의 어떤 하태하태 유쾌함을 예.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마음의 큰 부담입니다. 네. 아무튼 우리 시청자분들 저 많이 미워하시다가 요즘 좀 많이 사랑해 주시는데 네. 그럼 마음이 아픕니다만은. 이번 주는 더 이상 하태경 방송이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예. 자, 그런 심정이시라고 합니다. 예, 이제 방송을 하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하시고 아마 이 방송 그래도 오늘 할 이야기는 다 하고 가겠습니다. 네, 그 기분 충분히 했고 다음 주 다시 나오실 겁니다 아마. 자, 웃는 건 제가 하고 그러면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은데 9명이면 예상했던 숫자보다는 좀 많습니다, 그죠? 저는 한 7명 정도로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막판에 한 2분 더. 막판에 2분 합류하신 분은 누군가요? 뭐 저희들이랑 인간적으로 좀 친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야기를 잘 나누고 허심탄회 예, 굉장히 정말 형제같이 예, 같은 정치인이라고. 설마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가겠는가 하는 분들. 예. 그러니까 정치가 인간에 보다 더 우위에 있다. 근데 그건 또 사실 뭐 맞는 이야기긴 하죠. 공적인 게 사적인 것보다 우위에 있어야 되는데 뭐 이게 공적인 거라기보다는 이번에 보니까 불가능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건 그건데 제 말은 사실상 끌고 나온 당사자고 그리고 안 나온다고 하는 유승민 의원조차 마지막까지 끌고 나온 당사자로서 그렇게 해서 이제 보수를 새로 만들어 보자고 막 얘기하다가 이제 거꾸로 제일 먼저 또 끌고 들어간단 말이죠. 유승민 자신이 끌고 나온 유승민 의원은 이제 나온 이상 우리가 세기를 가보자 어렵더라도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김무성 의원 본인은 적어도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명분상 좋아 너희들은 가라. 하지만 나는 최소한 유승민을 설득할 때까지는 남아야 되겠다. 이 정도 모습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자리에서 김무성 대표 계속 비난하기보다는 저는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정치 안 하겠다. 구질구질하다는 거죠. 자, 제목 나오는 김무성 구질구질. 안 웃는다면서 웃고 계십니까? 슬프시다면서? 예. 아니 그 배신감도 있는 거죠. 그런 종류의. 아니 어려운 일 같이 하자고 하다가 혼자 가버리면 어떡하나. 근데 김무성 대표 정치 스타일이 보면 이 48시간 뭐 그 유명한 법칙도 있고 상황 합리론자입니다. 상황이 변하면 언제든지 말을 갈아탈 수 있는. 그건 뭐 입증됐어요, 사실. 그렇죠. 이번에. 아주 놀랍게 변신하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변하는 주기가 속도가 너무 빨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김무성 대표는 사실 본인이 이제 정계 은퇴한다고 그 대선 당시에. 그랬죠. 예, 국회의원 출마도 안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끝이라고. 예. 근데 아마 그 부분도 다 지금 이제 뒤집지 않을까. 그래서 김무성 대표는 이제 홍준표 대표 이후에 한국당에 이제 당권 공백이 생긴다. 자기가 차지하겠다. 뭐 이런 야심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런 야심이 있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확인하셨어요? 아니면 들어갈 리가 없죠. 자기가 뭐 거기
가서 뒤에 뭐 쫄병하려고 들어가는 건 아니고 대표를 또 하고 싶은 거죠. 아니면 본인이 그렇게 안 들어갈 겁니다. 근데 직접 대표도